옛날 옛적 한국의 경주에는 아름다운 산과 푸른 들판이 펼쳐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용담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이자 신라의 수도로서 각종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은 바로 용담사라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이 절은 작지만 그 아름다운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년 가을이 오면 용담사의 주변 산들은 붉고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경은 멀리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항상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용담사 인근의 깊은 숲속에는 두려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종종 사람들 앞에 나타나 겁을 주고는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는 곧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담사의 주지 스님인 현담 스님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 호랑이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드디어 그는 호랑이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현담 스님은 합장을 하며 호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면 내가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계했지만 스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산신령으로부터 이곳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현담 스님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이해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면 함께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그들이 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담 스님은 마을로 내려와 호랑이와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라워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결국 스님의 진심과 믿음 덕분에 사람들은 서서히 호랑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용담사와 그 주변 숲은 더욱 조화롭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존경과 감사를 담아 대했고 호랑이는 그의 응답하던 마을을 평화롭게 지켰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용담사는 용맹한 호랑이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주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마주하는 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혜를 선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서산 지역에는 놀라운 자태를 자랑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꽃이 만발한 들판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였고 그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달빛 정원이 있었지요. 이 정원은 매달 보름달이 뜰 때면 어떤 마법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장대한 은빛 분수대가 있었고 그 분수대를 둘러싸고 자라는 꽃들은 밤에만 피어나는 희귀한 종류였어요. 달빛에 비추어진 하얀 꽃잎은 금빛으로 빛났고 은은한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에서 맞이하는 밤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산에 마녀 얼음잎이 정원을 차지하기 위해 무언가 꿍꿍이 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일찍이 이 마법 정원의 비밀을 알아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정원의 힘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려던 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초조해졌지만 이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고 영리한 소년 하늘이가 나서기로 했답니다. 하늘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누구보다도 정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요.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이 겁내하던 마녀의 숲으로 용감히 들어갔어요. 마녀 얼음잎은 하늘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하늘이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달빛 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마녀의 숲을 헤쳐나갈 수 있었지요. 결국 하늘이는 마녀와 대면하게 되었고 차분히 말했어요. 정원의 힘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을과 자연을 어지럽히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의 진심은 마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마녀 얼음잎은 하늘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자신이 정원을 차지하려던 욕망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녀는 하늘이에게 무사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며 정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도 작은 도움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달빛 정원의 전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었어요.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으며 마을은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서산의 달빛 정원은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순천이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와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며 그 사이로 맑고 깨끗한 천이 흐르는 마을이었다. 순천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마법 연못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놀랍게도 사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반짝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봄에는 연분홍빛, 여름에는 짙은 녹색, 가을에는 황금빛, 겨울에는 파란빛으로 빛났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선녀들이 천상에서 내려와 목욕을 즐기던 곳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그 안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연못가에는 볼이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연못가에 앉아 연못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보리에게는 소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소나는 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리야, 우리는 이 연못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 해. 왜 이 연못이 계절마다 색이 바뀌는지 너무 궁금해. 보리는 소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 친구는 밤이 되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연못 근처에 도착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연못은 마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가만히 숨을 죽이며 연못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때 연못 중앙에서 물방울이 튀며 조용한 파문이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연못 속에서 한 선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녀는 두 아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자신이 왜 여기에 내려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순천의 자연을 돌보는 수호자 중 하나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연못의 마법을 지키고 있었다. 계절마다 연못 색이 바뀌는 이유는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선녀들이 연못에 내려와 각각의 고유한 색으로 물을 물들였기 때문이었다. 보리와 소나는 선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선녀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순수할 때에만 이 연못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진심을 인정했다. 그 후 선녀는 밤이 새기 전까지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순간을 즐겼다. 아침이 되자 보리와 소나는 가족들 몰래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모험은 둘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다. 순천의 마법 연못에 대한 전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갔고 보리와 소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품고서 성장해 나갔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고 그곳은 순천의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리와 소나의 이야기는 순천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 높은 곳에 구름으로 둘러싸인 마을 예산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예산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예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숲의 나무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강물의 흐름을 이해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예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마을의 중앙에는 고대의 나무가 서 있었다. 천년의 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신성한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의 나무는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며 한 해의 수확을 관장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천년의 나무 밑에서 축제를 열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연의 순환을 기념했다. 하지만 어느 해 예산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 하늘에 구름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을은 어둠에 휩싸였고 풍요롭던 대지는 점점 메말라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의 계시를 기다렸다. 마침내 천년의 나무가 전하는 예언이 있었다.
마을의 두리우 어둠을 걷어내려면 용기를 가진 작가자연의 정령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용감한 젊은이 강연이 나섰다. 그는 숲의 정령들을 만나 위기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강연은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고 곧 나무의 정령을 만났다. 정령은 그에게 말했다. 음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 때문이라네.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려면 인간들이 마음을 열고 자연과 다시 손을 맞잡아야 하네. 이 말을 들은 강연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정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합쳐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다. 점차 마을은 다시금 빛을 찾았다. 폭풍이 거치고 자연은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그리고 천년의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마을을 지탱해 주었다. 그렇게 예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로 다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예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로 빛나는 곳으로 남아있다.